처음에 키네스 다니고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암기 과목을 더 쉽게 시간을 덜 들여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나서 배워보고 싶다.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해서 주 2회씩 하다가 겨울방학 같을 때는 주 3회씩도 하다가 이게 처음에 기억틀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고 생소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했었고 약간 신박하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저도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.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라든지 러시아어를 배웠었는데 그때라든지 경찰이라는 단어가 발리제이스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외울 때는 진짜 잘 안 외워지는데 여기서 계속 수업하면서 그런 연습을 했었어서 빨리 쫓아와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경찰이라고 외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. 그냥 저는 핸드폰에서 단어 사진 찍어 다니면서 그냥 길 가면서 이 단어는 스펠링이 이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하고 쓱 생각하고 지나가고 이제 학교에서 있는 시간 말고 학원 같은데 이동하는 시간에는 책을 들기에는 좀 무거우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외웠었지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한 5분, 10분씩 반복을 해주면 딱 자리 잡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쓰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100번대 넘어가는 것까지 배웠는데 굳이 100번대까지 갔을 때 체화가 됐다기보다는 한 20, 30 그 정도까지 갔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한국사를 되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시험 문제도 꽤 까다롭게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고 그 왕들이 얽혀있는 관계가 그게 시간 순서대로 암기가 되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못 풀었는데 들은 이제 1, 2, 3, 4, 5, 6, 7, 8이라는 이제 숫자가 일단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붙여서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순서까지도 암기가 되다 보니까 특히 시간이 중요한 한국사 문제를 풀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기억틀을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 위치와 이 그림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위치랑 그림으로 하는 거에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에도 그거를 혼자서 적용을 해봐서 교과서를 하나를 더 준비를 해서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부터 화이트를 사용해서 지워요.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한 장에 내가 화이트를 지운 위치가 확인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점점 더 화이트를 칠하는 부분을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거의 조사 빼고 그 페이지를 다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랑 그림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었어요. 선생님들께서 서술형 문제를 내실 때도 교과서 문장 거의 그대로 답을 쓸 수 있어서 전혀 감점될 여지도 없고 좋습니다. 저는 약간 승부욕이 좀 강해서 정규 등수가 되게 좋게 나와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는데 그 전교생 중에서 주비전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암기를 할 때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형광펜도 엄청 많이 칠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숫자에다 옆에다가 단어 쓰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되니까 투자하는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되게 좀 뿌듯했어요. 중학교 때는 제가 이사를 했어. 초등학교 있던 동네랑 다른 동네로 와서 여긴 학원도 정말 많고 애들이 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꼴찌만 하지 말근데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8등을 해서 와 되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않는구나.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일반고를 간 게 아니라 특목고를 가서
아, 여기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겠다. 꼴찌는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반에서 15등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도 또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정규에서 그때 아마 6등까지 했었어요. 조비전을 안 배웠다면 일단 이렇게 그냥 길 가면서 쓱쓱 한 번씩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서 잠은 잠대로 줄이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근데 승부욕은 있으니까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몸이 엄청 피곤했고 피폐했을 것 같아요. 네, 많이 그러죠. 진짜 교과서에 흰색이 없을 정도로 연필을 많이 칠하는 친구들도 있고 카페인 진짜 그냥 커피 믹스를 그냥 물도 안 타고 그냥 씹어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이제 나름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. 공부하는 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책상에 앉아서 연필과 형광펜을 들고 끊임없이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정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많이 하는데 이제 두비전을 활용하면 일단 그 기억 틀에 내가 원하는 단어를 붙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전혀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굳이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아니다 보니까 일어서서 뭐 강의를 하듯이 칠판에다 써가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길 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아 그러면은 이 단어에는 이렇게 붙여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비전을 배움으로써 아 내가 공부하는 장소가 꼭 책상 앞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어.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끔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좀 많이 안 받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두비전을 활용하면서 잠을 많이 줄이지 않아도 되어서 수면 시간이 일단 보장이 되어 있었고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다 보니까 약간 공부하는 방법에 다양성이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모두 다 길 갈 때 책을 들고 다니진 않더라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. 그리고 요즘 핸드폰이 화면도 크고 사진도 굉장히 잘 찍히고 그래서 교과서 사진을 항상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다녔어요. 그래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보고 학원 쉬는 시간에도 보고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교과서 사진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메모장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메모장에 숫자를 1부터 100까지 다 써놓고 그 옆에 내가 외우고자 하는 단어를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기억 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길 가면서 아 이건 이렇게 외우고 이건 저렇게 외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쭉 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다음에 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그 해당 숫자, 해당 단어 옆에 괄호를 치고 내가 이렇게 외웠었다라는 거를 살짝씩 메모를 해주면 굉장히 시간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시험 기간이 되면 한 과목에 1부터 100까지의 단어 세트가 한 3, 4세트씩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효율적으로 내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전 이 방법을 배워서 굳이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도 않고 그냥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무언가 암기를 할 때도 연필을 통해서 10번 쓰고 그런 걸 통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건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하고 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두비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네. 왜냐면 다른 애들은 내가 이 한 장을 외울 때 내가 만약에 3분을 쓴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거의 한 10분, 20분을 쏟을 텐데 이게 페이지 수가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날 거고 저는 약간 안도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나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많이 생겼어요.